안녕하세요. 논문 같이 씁시다의 논문 조교입니다. 11강은 연구 결과의 양적 연구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의 연구 결과 글쓰기는 연구 문제나 연구 가설에 대한 해답을 연구 문제 순서대로 제시하여 연구자의 연구가 목적을 달성했음을 객관적인 결과값으로 통계 분석 결과표로 기술하면 됩니다. 통계표는 일관성 있게 제시하면 좋습니다. 다만 표의 크기에 따라서 가로, 세로로 제시해도 무관하며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도록 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더 괜찮겠지요? 최영 박사님 논문은 표와 그림으로 연구 결과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였고, 제 기준에서 볼 때 본문 내용의 기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논문을 쓰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최영 박사님의 논문의 연구 문제 순서에 따라서 제시했지만 전체 내용을 다 담지 못한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연구 변인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과 변인들 간의 내용을 제시하여서 통계적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연구자의 해석보다 통계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표의 평균, 표준 편차, 중앙치, 외도, 첨도, 정보와 함께 이런 학교 폭력 피가해 경험 문항 평균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왜 평균값과 중앙값 정보를 제시하였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 1번을 이제 제시해 놓았습니다. 학교 폭력 피가해 경험 평균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프로파일에 따라서 클래스 1부터 그다음에 4까지 중학교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나눠서 그 전체적인 내용 평균 값이 피가해가 어떤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경험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선행 연구를 가지고 와서 내 연구에도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 시기별 잠재 프로파일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초 6학년 시기와 중 1학년 시기에 피해 우세 집단과 가해 우세 집단의 비율이 상반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측정 시기별로 학교 폭력 경험 집단의 특성을 이렇게 클래스 학교 폭력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어때요? 한눈에 파악이 확 됐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에서는 표와 그림을 잘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 역시 두 개의 표와 함께 객관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경험 집단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성별과 또 학생 수나 빈도를 통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는 표가 워낙 커서 최대한 축소했더니 표 안의 내용이 보이질 않아서 넣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등 6학년 중1의 학교폭력 경험 집단의 전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결과를 첫째, 둘째 등등으로 나열하여 종단적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연구 결과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해서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한 점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 논문을 쓸 때 이제 통계 자료는 통계 전문가에게 맡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 그 자료를 딱 받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 걱정을 정말 많이 해서 통계 이제 맡겼던 전문가에게 막 이것저것 아주 귀찮게 물었더니, 돈 좀 더 주면 그 내용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더 주고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통계표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거에 잘 모르신다면 논문이 처음이고 또 그러면 전문가에게 좀 돈 좀 써서 맡겨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논문 조교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